어제 오늘 방송하는데 이렇게 돼서 멍든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5개를 발치했습니다. 이빨 뺐더니 이제 임플란트 하느라고 뺐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요즘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이고 그랬더니 이제 뼈 이상이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기 흉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줄 모르고 발치를 했는데 선거 결과가 이렇게 발치하는 날 이렇게 나왔어요. 선거 결과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지고 예측 실패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뽕평으로 논평 올린 거 안 보신 분들 보시고요. 다시 또 거듭 사과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자세한 이유는 앞에 뽕평에 보시고요. 예측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4.10 총선도 예측 실패인데 그거는 이제 아시는 대로 제가 2가지로 예측했었죠. 부정선거를 안 타면 151석 내지 2석 된다. 국민의힘이 과반 살짝 넘길 거다. 부정선거를 탄다면 부정선거를 당한다면 민주당과 조국당이 압승을 거두는데 과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하려면 부정선거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몰아가고 이재명 사법이 세려면 정권을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200석 가까이 만들 것이다. 200석은 안 넘길 것이다. 왜? 200석이 넘겨지면은 너무 그냥 뻔해서 부정선거 들고 일어나니까 190 몇 석 할 것이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서 배반자가 몇 명 나오면 합쳐서 윤석열 탄핵으로 몰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2가지로 예측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부정선거가 당한다 이렇게 했어야지 100% 맞는 건데 부정선거 안 당하면 이렇게 예측을 해서 반은 맞은 건데 이번에는 저는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안 당할 줄 알았어요.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전당대회요. 그래도 부정선거 안 당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전국 선거가 아니고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준석 때는 부정선거를 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 부정선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정선거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 안 한다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거든요. 그냥 한 70% 이상은 부정선거 안 한다. 나머지 그래도 선관위가 관리하기 때문에 부정선거 당할 수도 있다는 여우는 남겨놨습니다. 이번에도 용감하지 못해서 예측에 실패한 건데 그건 이제 사죄를 드린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이 결과가 한동훈이 62% 압승을 했는데 63% 또 딱 맞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동훈이 63% 얻어가지고 당대표 될 거라고 잘들 맞힌다. 지난번에 4.15 총선 때는 유촉세가 180석 귀신같이 맞췄고 지난번 4.10 총선에서는 김민석이가 귀신같이 또 맞췄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귀신같이 맞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수 우파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는데 하여튼 62.84% 득표했는데 63%로 이길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또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이봉규는 아주 예측 실패 선수네요.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 아주 댓글에 어마어마하게 욕들을 써주고 계시더라고요.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득표수가 12만 702표예요. 여기 보면은 여론조사 환산 득표수 6만 4천 표까지 합쳐서 32만 몇천 표인데 그러니까 당원 투표로는 15만 5천 930표를 얻은 거예요. 책임 당원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를 환산으로 투표하니까 6만 4천 772표. 그래서 둘이 합쳐서 12만 702표. 그래서 62.84 얻었는데 여기서 저는 문제점 하나 지적하는 게 우선 하나는 책임 당원 투표 25만 5천 930표인데 여기에 여론조사 6만 4천 표. 이거 중복된 사람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예요. 책임당원 투표하고 모바일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또 응하고 그러면 이봉규라는 사람이 모바일 투표도 하고 여론조사에도 응했어요. 한동훈 지지합니다. 만약에 이봉규가 그랬다면 이봉규가 2표를 행사한 게 집계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거 아무도 지적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론조사 환산 득표수라는 게 이걸 득표수로 계산하면 안 되죠. 여론조사였다. 아니 이게 좋다 이거야. 여론조사가 100% 과학적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그럼 여론조사 몇 % 나왔다 그래야지. 이걸 환산 득표수로 해서 합쳐서 32만 702표로 하면은 여기에 중복된 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이준석이냐? 복수전공이냐? 복수전공했어? 여론조사에도 하고 이쪽 책임당원 투표도 하고 이걸 합쳐? 그래서 32만 표야? 32만 표가 아니지. 득표한 거는 25만 5천 표. 여론조사가 몇 % 나온 거지. 이걸 왜 환산 득표수로 해서 12만
702표로 해. 이거 이중투표 문제 제기가 되죠. 여기 책임당원이 여론조사에서는 한 명도 응하지 않았어? 말이 안 되잖아. 한 명도 여론조사에 응 안 했어? 여기 책임당원 투표하는 사람들이요, 여론조사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응해요. 이런 여론조사, 아니 일반 여론조사는 응하지 않더라도 이건 여론조사 기간 내에 이게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투표하죠. 적극적으로 응하죠. 그러면 중복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다. 그럼 여론조사 환산 득표수 64,772표 중에는 상당 부분은 책임당원으로 이미 투표한 사람일 거다. 그럼 이거 중복 아니야? 그런 지적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봉규 TV에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달 전에 11만 명이 투표해 주셨어요.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가. 그런데 한 달 전에 했을 때 원희룡이 6%, 한동훈 31%,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숫자가 적어서 10대 31로 원희룡이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11만 명이 투표해 줬어요. 그러면 이게 모집단이 작은 게 아니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익십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한동훈에 대한 문제가. 선거 전 며칠 앞두고 9일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문자 김건희 여사 익십 사건에 뭐에 9일 전에. 요때는 저거는 터지기 전이었어요. 나경원 의원한테 TV 토론으로 폭로한 거 있죠. 패스트트랙 그 공소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거 아니냐. 이런 거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익십 사건만 터졌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원희룡이 늘어났어요. 아까 60이었는데 9일 전에 했을 때는 64로 늘어나고 한동훈은 26%가 됐어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4, 5%가량 더 벌어졌어요. 한동훈은 빠지고 원희룡은 4% 늘어나고 나경원이 1 늘어났네요. 그래서 한동훈 빠지니까 4%는 원희룡한테 가고 1%는 나경원한테 갔어요. 이것도 9일 전에 했는데도 10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11만 명, 9일 전에는 10만 명. 이것도 모집단 작은 거 아니죠? 그러면 이분들의 표심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것도 엇비슷한 게 아니라 14대 26으로 압도적으로 원희룡을 밀었는데 이분들 표심은 어디 갔냐고. 이분들 투표했는데 저도 투표했고요. 여러분도 투표하셨잖아요. 그 표심은 어디 갔어요? 그 얘기를 묻는 거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준석이 당대표 되기 전에는 이런 당내 선거는 전당대회 같은 건 여의도 연구원, 국민의힘 소속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소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당대표 될 때 그리고 되고 나서도 중앙선관위에 맡겼습니다. 왜 여기 중앙선관위에 맡겼나?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이냐? 아니에요.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안 맡겨요. 왜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안 맡길까요? 근데 국힘당은 왜 논란이 있는 그 선관위에, 논란 있는 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 믿업지 못한 선관위에 왜 맡겼을까요? 그 부실덩어리,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거기에 왜 맡기고 채용 청탁으로 세습으로 한 그 어마어마한 그 비리 덩어리의 선관위에 왜 맡겼을까요? 비용이 절감돼서 맡겨도 아니에요. 일반 업체에 맡기는 거나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거나 가격이 비슷하대요. 3억이래나 어쩐대나 뭐 그렇잖아. 비슷하대요. 그러면 같은 비용으로 왜 중앙선관위 맡겼다? 이건 비용 문제도 아니고 뭐 좀 더 클리어는 오히려 거기가 클리어하지 않죠. 부정선거의 의혹을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더 많죠. 깨끗한 거 거리가 멀죠. 세습한 자기 일자리를. 그러면 그게 이상하다는 거고요. 이제 하나하나 또 나옵니다. 민경욱 대표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안 보신 분들 보시고요. AI에 이번 넣었대요. 이 전대결과 이 표를 넣었더니 여러 가지 다른 자료하고 같이 거기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비정상적이다. 결과가. 자연계에서는 극단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온 거다. 이렇게 나왔대요. 한마디로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AI가 전부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AI 무슨 누구 한동훈 편, 무슨 원희룡 편, 윤석열 편 이게 아니라 AI는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그동안에 학습한 통계학적 지식을 가지고 쏟아내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정성은 있죠. 정확하다고는 말 못하지만 이쪽 편 저쪽 편은 아니라는 공정성은 있죠. 이봉규가 얘기하는 거는 편이 갈라져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저는 오해받아도 쌉니다. 저는 편이 확실해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편이니까 편이 확실하죠. 그러면 AI에서도 왜 그런 어마어마한 답이 나왔을까? 아리까리한 답이 아니라 완전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자연계에선 극단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가 결과가 나온 거다. 그리고 여러 득표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unusual하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다. 이게 다 나왔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건데 선관위. 그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나올 겁니다. 왜 선관위에 자꾸 맡기냐 이거죠. 근데 조중동을 비롯한 여론조사 기관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대로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여론조사부터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부정선거 할래도 미리 여론조사를 작업을 해요. 여론조사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작업을 하고 그 결과 비슷하게 내놓으면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알리바이가 되죠. 그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를 조작하겠죠.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는 조작 안 했는데 천만에 당신도 모르게 해킹해서 그 데이터 막 돌아가는 거를 거기서 해킹해서 데이터를 제3의 장소에서 해킹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은 열심히 직원들이 또는 알바생들이 전화 돌려서 막 입력했겠지. 근데 입력하는 과정에 데이터 합치는 과정에 조작을 하면 그리고 김어준이 같은 여론조사는 한동훈이 이쁘겠어요? 원희룡이 이쁘겠어요? 좌파 매체들은 한동훈이 이쁘겠어요? 원희룡이 이쁘겠어요? 윤석열하고 각을 세우고 갈등을 벌이는 한동훈이 이쁘겠죠. 그리고 선관위는 한동훈이 이쁘겠어요? 다른 사람이 이쁘겠어요? 4명 중에서 3명은 부정선거를 설파하면서 부정선거 때려잡자고 나오는데 한동훈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 안 닫았어요. 그럼 선관위 입장에서는 부정선거의 원흉이 선관위라고 우리들 맨날 지저대는데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게 유리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유리하겠어요? 선관위 입장에서 부정선거를 하는 입장이라든가 선관위 입장이라든가 여론조사 업체라든가 좌파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누가 당대표 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이익입니까? 당연히 한동훈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조중동의 반응이 자, 소개할게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씁니다. 분석 기사로 한동훈 윤석열 정부 연착륙시킬 의무 있어 이렇게 해놓고 경선 때 상처 준 이들 보듬길 이렇게 해놓고 누구 인터뷰를 따놓죠. 한동훈 앞으로 뭘 해야 하나 정치권 전문가들이 말하는 과제 이렇게 부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래놓고 전문가들이 이제 내놓는 데는 거 아니야? 한동훈에게 바라는 걸. 그런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을 몇 사람을 꼽았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6사람을 꼽았는데 이 6사람 면면이 기가 막힙니다. 김재섭, 김용태, 이준석, 이재영, 서정건은 경희대 교수고요. 윤태곤, 이제 좌파 평론가예요. 아주 유명한 좌파 평론가입니다. 그러면 김재석, 김용태, 이준석은 한편인 거 아시죠? 그럼 이준석류의 이거 부정선거 없다는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재영은 현목행가 뭔가 해서 윤석열 대통령 괴롭히고 한동훈 바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재영 이렇게 갖다 놓고 윤태곤은 좌파 평론가 갖다 놓고 제가 모르는 사람은 서정건 경희대 교수 하나인데 서정건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이준석류의 배신 우파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다 이런 사람 갖다 놓고 이거를 공정하게 말하자면 무슨 전문가들한테 과제를 줬다고 얘기해요. 그러고서 한다는 얘기가 쏟아내는 얘기는 뭐야? 이준석 원내사는 원내대표 일임하고 외연 확장에 집중하라. 외연 확장이라는 건 뭐예요? 지네들하고 손잡으라는 거예요. 개혁 보수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도 좌파한테 외연 확장하라는 거예요. 함은경 같은 애들, 진중권 같은 애들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재섭은 미래세대 여당대 기득권 야당 구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상한 소리 하대고요. 김용태도 제3자 추천 해병대원 다수 의견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라. 네,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라는 게 지네들이 생각한 다수 의견은 해병대 특검 밀어붙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천목회 이재용도 윤 대통령과 이른 시일 내에 만나 당정 갈등 우려 해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그렇죠. 자, 중앙일보 사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바란다 해놓고 무능한 수급 극복하고 개혁 보수 새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등 돌린 320만 표 어떻게 찾아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중도 외연 넓히려면 창조적 파괴 두려워 말아라. 이것도 다 개혁보수 손 내밀라는 얘기예요. 이준석 같은 이런 개혁보수 끌어안으라는 얘기예요. 좌파 비스무리한 사람 이게 중앙일보 그렇죠. 자, 동아일보 갑니다. 동아일보 한동훈 62.8% 압승, 윤심 힘 못 썼다. 벌써 이렇게 제목 나오잖아요. 윤 대통령 힘 못 썼다. 이러고 한동훈 여당 대표 당선, 김 여사 문자 파동 등에도 압도적 표차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힘이 다 빠졌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분석합니다. 조중동이 이렇게 분석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조중동이 이렇게 분석하고 그도 선거 전에는 선거 후에는 이렇게 분석하고 선거 전에는 한동훈 빠로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이 또 그렇게 몰아갑니다. 선관위는
의심스러운 결과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봉규 TV 10만 명, 11만 명이 투표해 준 분들은 어디 갔는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에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냈으니까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여기서 단정 내리고 누가 부정선거 범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상하다. 또 AI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조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거 지적한 거고 조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이게 부정선거가 하나도 안 타고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러면 국힘당은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논란이 있고 윤석열을 이렇게 배반했는데 63%가 한동훈을 지지했다. 저는 그 당은 사유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문제인 거죠. 조사해달라는.